어떻게 나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안고 있는 고민이죠. 문학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문학과 퍼스널 브랜딩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0년 만에 이사를 했는데 제 임무가 책 정리 담당이었습니다. 책 정리 담당이요. 출장 중인 딸 아이 책상을 정리하던 중에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꽂혀있는 책 모양새가 매우 불쌍해 보였습니다. 페이지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 책 양옆에는 마케팅 원론 같은 막강한 두께를 과시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숨이 막혀 힘드니 나를 빼내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책 제목도 매우 인상적이었고 묘하게 그날은 바로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오늘의 책은 바로 미치 앨범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작가 미치와 책 제목에 나와 있는 모리라는 사람과의 예사롭지 않은 대화록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대화록. 왜냐하면 그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같은 교수님이었고 아들 같은 대학생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장에서도 약속도 했습니다. 서로 자주 연락하자고 말이죠. 미치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선생님, 졸업 후에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아니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16년의 세월, 자그마치 16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아주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스승 모리는 시 한 부 인생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게릭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루게릭병 잘 아시죠?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걸려서 유명해진 그 병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모리 교수가 갑자기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동료 교수가 모리 교수의 인생 아포리즘을 한 언론에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포리즘 아시죠? 신조, 원리, 진리 등을 간결하고 압축적인 형식으로 나타내는 짧은 글 말이죠. 대표적인 예로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급기야 모리의 그러한 스토리는 ABC TV의 인기 프로그램인 나이트라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말이 좋아 방송 출연이지 사실인즉 모리 교수 자신이 죽음에 대한 공개적인 실험 도구로 나선 것입니다. 생명이 사그라지는 나를 연구하시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보시오. 그리고 나와 더불어 죽음을 배우시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 미치는 평소 스승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리는 자신을 믿어주고 이해해주던 고마운 선생님이었지만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렇게 스승님은 루게릭병에 걸려서 공개적인 실험 도구로 나서 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 연락 한 번 없었냐고요. 미치는 우연히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모리 선생님의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치는 이런저런 혼란 끝에 결국 선생님을 찾아가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1100km 거리를 왕복하며 스승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미치는 디트로이트에 있었고 선생님은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노 은사와
제자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리 교수의 강의 주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삶에 대한 단상을 담은 것이죠. 교과서 따윈 필요 없었지요. 대신 죽음, 두려움, 나이가 든다는 것, 탐욕, 결혼, 가족, 일, 공동체 사회, 용서, 의미 있는 삶, 이러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졸업식 대신에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모리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비록 졸업시험은 없었지만 배운 내용에 대해 긴 논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사전에 선생님과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논문이 바로 이 책, 오늘의 책. 떠나는 스승과 남은 제자가 나눈 가장 진솔하고 리얼한 인생 스토리라는 평가를 받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인 것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모리 교수의 삶에 대한 의미 가득한 아포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포리즘은 일찍이 브랜딩이나 또는 광고 메시지 작성에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죠.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모리 교수의 강의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강의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세 개의 아포리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신만의 문화를 창조하라. 자신만의 문화를 창조하라. 우리는 평소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문화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야기보다는 친구 얘기, TV 드라마, 각종 뉴스 등등의 말이죠. 모리는 이와 같이 남의 밥상 기웃거림과 같은 그러한 것을 대단히 경계했습니다. 제대로 된 문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굳이 그것을 따르려고 애쓰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기 것을 만들려고 강조합니다. 브랜딩도 마찬가지죠. 브랜딩은 나만의 이미지, 나만의 개성, 나만의 가치, 나만의 상징 등 자신만의 문화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문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퍼스널 브랜딩의 실행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문화를 갖고 있는지요? 아니면 지금 자신만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모리의 두 번째 아포리즘은 바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모리는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에 속한 공동체에 헌신하며 자신에게 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일을 창조하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데 사랑이라는 것은 퍼스널 브랜딩에 있어서도 아주 본질 중에 본질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빅브랜드일수록 고객에 대한 사랑은 깊고도 넓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를 우리는 러브마크 브랜드라고 하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한 브랜드는 그냥 좋고 소중하고 갖고 싶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브랜드 있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러브마크와 같은 그런 평판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 있지요. 그러한 사람들 나랑 이런 관계가 있다고, 친구다, 무선 사이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모리 교수님이 제시한 답은 사랑입니다. 또 사랑일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품 인간 브랜드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지수는 지금 어느 수준인지요? 역시 되돌아볼 일입니다. 몰이 세 번째 아포리즘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모리와 미치가 나누는 묘비명에 대한 이야기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묘비명은 아마도 내가 누구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가장 절실한 희망사항이고 본인이 의도하는 가장 극적인 정체성의 표현일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 것처럼 묘비명의 문구가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는 바로 성공적인 브랜딩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브랜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리 교수는 하나의 좋은 사례입니다. 마지막까지 스승이었던 사람이라는 그의 묘비명은 미츠를 비롯해서 그의 동료들 모두가 인정하는 메시지이니까요. 굳이 묘비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요? 또는 타인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요? 이 또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이런 질문에 마주쳤습니다. 당신께는 이런 스승이 안 계십니까? 아니죠. 너는 이런 스승 없어? 이러한 질문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스승님들이 생각이 났고 뒤늦은 후회도 따라왔습니다. 제가 사랑의 실천에 우물쭈물 망설이는 사이에 많은 스승님들은 이미 세상을 뜨셨습니다. 빛바랜 사진을 꺼내보면서 용서를 빌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안도 할 수 있었습니다. 책 속에서 몰이라는 새로운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강의 내용을 되뇌이며 실천 의지를 다짐하게 됐습니다. 모리 교수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긴다. 사랑은 언제나 이긴다. 사랑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멋진 퍼스널 브랜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랑 능력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학과 퍼스널 브랜딩, 오늘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